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맞아요. 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수능이 다가오면 날씨가 확 추워지더라고요. 시험이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거죠. 그렇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네, 그래서 집합행위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시험장 앞에서 단체 응원하는 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때는 그게 한 해 추억이었는데 수험생들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이겠어요. 네, 물론 단체 응원은 없지만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모쪼록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가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포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부산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67명 발생했습니다. 강서구 소재 사업체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서구 예체능 교육센터와 관련해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금정구 금샘도서관이 착공 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자료실을 비롯해 전시 공간, 카페와 동아리실 등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장군은 예년 기장군수 업무 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부군수 등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도 편성 한도액의 3분의 1만 편성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과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책상 서랍과 금고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대부업 등록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여기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불법 대부업체 총책 A씨 등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군대 후임과 학교 동창 등을 팀장으로 임명한 뒤 부산과 서울, 대구 등 8곳의 불법 대부업체를 차리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만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 최대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미리 사전에 확보해 둔 상태로 처음부터 갚지 않으면 이 사람들인데 연락이 간다는 그런 압박감을.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요트까지 구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연녀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이 쏟아져 나오는 등 불법으로 번 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소유의 자동차와 부동산 등 7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현금 4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금정구 금샘도서관이 착공 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자료실을 비롯해 전시 공간과 카페, 동아리실 등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역 주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기대가 상당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금샘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금정구 윤산터널 유휴부지에 문을 연 공공도서관, 금샘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5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소 삭막하다는 인식이 강한 기존 도서관과 달리 건물에 뚫린 통창과 개방형 북카페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도서관의 중심부인 도서자료실은 5만여 권의 개관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료실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다목적 강당, 동아리실 등 다양한 문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벌써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서 지금 다양한 수업에 이제 참여하고자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들 기대가 많으세요.
지난 2018년부터 도서관 확충에 주력했던 금정구. 당시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수는 12만 명당 한 곳으로 인구 5만 명당 한 곳이었던 전국 수치와 비교해 다소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금샘도서관 개관으로 이제 인구 7만 6천 명당 공공도서관 한 곳 수준이 됐습니다. 공공,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금정구 주민 5천 명당 한 곳이 됩니다. 금샘도서관의 개관으로 인해서 구서 남산권역의 금정도서관, 그리고 서금사권역의 서동도서관, 부곡동권역의 금정부파크 도서관과 함께 금정구 전역의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활동 중인 43개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명품 도서관 도시로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이자 주민 공동체를 결속하는 공간, 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고 있는 도서관. 금정구의 문화 기반 시설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1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69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명, 접촉자 56명, 그리고 12명은 감염원을 조사 중입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강서구 소재 사업체에서 지난 9일 종사자 2명이 확진됐고 44명에 대해서 검사 결과 이날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 중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가 확진된 수영구 소재 목욕장에서 이용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구 예체능 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5명이 확진돼 종사자 4명, 수강생 30명, 접촉자 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11일 기준 부산 지역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산 최초의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통합 돌봄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진구는 2021년 7월에 이미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노인에 대한 서비스들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시설에 많이 이용하시거나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일 어르신들이 원하신 거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크세요. 이 욕구를 실현시켜 드리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주거와 그다음에 영양과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받으면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저희들이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이 이 통합 돌봄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쾌적한 곳에서 주거하시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잘 받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관리의 한 부분 중에서 특히 제대로 영양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집이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집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 수리를 해드린다든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집으로 수리해드리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본인의 영양 건강 상태에 맞게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 품목이 거의 한 39가지 정도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품목이. 그다음에 영양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합돌봄 사업은 사실 이제 관 주도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민과 관 그리고 또 경제계 그리고 학계
까지 다 포괄해서 거버넌스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는데 가장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위한 일종의 시험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 다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책임의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어르신들에게 맞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의 어떤 서비스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사 영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많이 드시던 분들이 영양 잡힌 식사를 통해서 1년 정도 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 어르신들은 식사 관리만 제대로 잘 되어도 이게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선도 사업입니다. 부산진구가 먼저 선도하고 이것을 좋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어떤 주거 서비스나 영양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가 잘 관리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서 부산진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면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등 원전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폐기물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리에 앞서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데 구리 원전 저장 용량이 세울 원전보다 77배, 한빛 원전에 비해서도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경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 의원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시가 선제적으로 원전 안전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동백택시입니다. 지역화폐 동백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 동백전 플랫폼과 연계한 택시 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를 부산시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백택시는 지역화폐 동백전 앱에 이 택시 호출과 결제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로 호출 중개 수수료 인상과 콜 몰아주기 등 지역 택시업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동백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기사와 이용 승객의 호출 중개 수수료는 무료이고 이용 승객은 동백전 캐시백과 출범 3개월 이후부터는 지불 요금의 1%를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택시조합은 등록 택시 24,090세대를 대상으로 동백택시 가입 신청을 받아 11월 말 시범 운영 이후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영원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의 업무 추진비 이야기인데요. 기장군은 내년 기장군수 업무 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업무 추진비 편성 한도액은 연간 5,280만 원이지만 2010년 취임 이후 편성액을 줄이다 2017년부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은 부군수를 비롯해 4급 국장, 읍면장, 보건소장 등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도 편성 한도액의 3분의 1만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